얘네가 이렇게 전 세계 철강계를 흔드는 애들이었어요. 특히나 중국의 어떤 특정 기업한테는 최대 300%까지 매길 걸로 청원을 한 상황이에요. 구독 꾹, 좋아요 꾹,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클리블랜드 클래피스. 여기 요즘에 철강 관련된 뉴스 체크하시는 분들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여기 CEO가 장난 아니거든요. CEO는 이 사람이 로렌코 곤칼베스. 좀 폭스가 느껴지는데 2014년 8월에 이 CEO로 교체되면서 신기하게도 2015년부터 주가가 좀 반등을 해주거든요. CEO 바뀔 때가 턴어라운드 될 때가 좀 많아요. 인텔도 전 그렇게 봤고, 그리고 디즈니도 다시 기존 CEO 돌아왔죠. 아무튼 강철계 일론 머스크라는 그런 헤드라인으로 이 사람 2020년엔 2개의 철강 회사를 과감하게 인수합니다. 원래 여기가 철강석 채굴 업체였어요. 이 사람 CEO 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이제 이 사람 CEO 되면서 현대제철, 포스코 같은 철강 사업 그걸 제대로 키우려고 2020년에 이렇게 2개 철강 회사를 인수하는데, 그래서 매출도 많이 올라요. 9년 20억 달러에서 인수한 이후로 2022년에 230억 달러로 크게 성장했는데, 물론 2022년에 2021년 철강석 오르면서 그 가격 전가된 부분 때문에 매출이 더 크게 잡혔을 겁니다. 아변 강판 회사라고 이렇게 써있는 이유, 아변이 철강석 녹여가지고 좀 압력을 가해서 누른다 이런 거를 아변제라 합니다. 현대제철 같은 데도 아변제는 하는데 보통 좀 반질반질하고 되게 고품질이고 가벼워야 되고 순도가 높아야 되는 아변은 철광석을 써야 되고, 좀 순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반질반질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 그건 고철을 녹여서 만드는데, 여기는 철광석을 녹이는 걸 많이 하더라고요. 또는 고철을 녹인다 해도 되게 깨끗한 철을 녹여서 순도를 높입니다. 그래서 아변 강판으로 원래 안 했다가 이 CEO 들어서면서 제대로 한 거고, 현대제철은 철 광석을 녹이는 것보다 고철 덩어리를 녹여서 철근을 많이 만든다면, 여기는 철 광석이랑 깨끗한 철을 녹여서 아변제 만들어서 어디에 쓰냐? 건설용보다 자동차용으로 많이 납품합니다. 그래서 뭐 GM이나 포드한테 납품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저번에 7월에 나왔고 이제 다음 주에 실적도 나옵니다. 어쨌든 여기가 철광석 광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본인 광산에서 캔 광석을 녹여서 깨끗한 아변 강판 만들기 너무 좋은 거죠. 다른 제철 제강 업체는 다 철광석을 수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원래 광산 회사였으니까. 클리블랜드 클리프스 이거 매출 봤을 때 2019년에 20억 달러 매출이었다가 2022년에 확 매출이 11배가 뛰게 되고요. 2020년에 이렇게 2개의 철강 회사를 사면서 여기 매출의 40% 이상이 자동차용 강판으로 나옵니다. 자동차용 강판이라 하면은 그거는 아연도금 강판. 주석도금 강판은 통조림 캔용이고, 위생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주석도금 강판이 쓰이고, 아연도금 강판은 언제 쓰인다? 녹이 쓸지 않는 게 필요할 때. 그러니까 비를 맞건 눈을 맞건 이런 거를 다 방지하는 철의 오가 필요한 경우. 이럴 때 아연도금 강판 쓰인다 그러고, 그러니까 자동차 비 맞아도 녹 안 쓰는 이유 아연도금 강판 쓰는 거 때문이다. 또 이 원재료가 이렇게 있어요. 뭐 펠릿, HBI, 프라임 스크랩, 아예 철광석 녹여서 뽑아낸 완전 1차 가공물을 HBI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2개는 이제 철광석으로 만든 거라면, 프라임 스크랩은 고철 덩어리인데 되게 깨끗한 거 있잖아요. 재활용해서 쓰는 애들을 프라임 스크랩이라고, 여기는 프라임 스크랩은 써도 고철 덩어리, 녹슨 고철 이런 건 안 쓴다 이거죠. 왜냐면 여기는 깨끗한 강판 만드는 데니까. 그리고 자동차 시장 점유율 업계 최고. 왜냐면 자동차 판때기 만드는 데를 다 인수를 해버려가지고 이번에 또 인수하려는 데가 있어요.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제품 자동차용 강판에 쓰이고, 포드나 GM 여기 납품하고, 철강 생산업체한테 납품하는 데는 이런 반제품 펠릿 형태로 납품하거나, 그리고 그다음에 인프라에도 쓰인다. 뭐 여기서 만드는 전기 강판 이런 걸로는 풍력 터빈이나 태양광 패널에도 쓰인다 합니다. 그리고 아변제가 열을 가해서 편판하게 만드는 강판이랑 이제 열을 가하지 않고 편판하게 만드는 강판이 있거든요. 여기는 열을 가해서 판판하게 만드는 그 강판 전문이고, 그거는 또 완제품으로는 그렇게 안 쓰여요. 그래서 열을 가해서 1차적으로 판판하게 만든 다음에 나중에 열을 가하지 않고 한 번 더 판판하게 만드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야 반질반질한 철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열을 쓴 압판을 주로 판다. 그래서 이 판재를 다른 철강업체한테 판매하는 것도 그 철강업체에서 냉연 압판으로 한 번 더 가공하면 되니까, 그래서 철강업체한테 파는 것도 있는 거고, 여기 나오네요. 냉간 아변보다 열간 아변을 훨씬 더 많이 판매하죠.
그래서 자동차 판매용으로는 이런 차체 위주로 많이 부품에 쓰이는 철도 납품합니다. 아연도금 강판은 전자제품에도 많이 쓰여요. 좀 커다란 전자제품은 거의 다 아연도금 쓰고, 조만한 식품 용기로 쓰이는 통조림 캔 이런 거 주석 도금이고, 이런 양철이 주석 도금 강판이라 합니다. 자, 여기가 보면 미국 동부 쪽에 이렇게 철광석 강사는 연두색으로 표현된 겁니다. 그리고 세모난 거는 전기로고요. 네모난 거 다운스트림 재련하는 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철강 분야 선두주자. 미국에서는 자동차 강판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죠. 포드 GM도 꽉 잡고 있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차체용으로도 납품하지만 판때기로도 납품한다. 근데 이 차체가 전기차 차체가 더 가벼워야 될까요? 내연기관 차체가 더 가벼워야 될까요? 잘 아시네요. 그래서 전기차 차체를 또 따로 만들어야 돼요. 내연기관 차체 쓰면 안 돼요. 배터리 무게 때문에. 그래서 더 경량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대제철도 체코에다가 핫스탬핑 공장 짓는다고 한 게 전기차용 프레임도 따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오토모티브, 자동차용 재료로 이만큼이나 매출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설용 제품으로 그 밑에 차지하고 있고, 포장재로는 그 밑에 이렇게. 그래서 아베형 강판 어떻게 쓰이고 있냐. 여기는 전기차용 강판으로 많이 판매하고 있지만 건설용이나 전기 장비로도 매출이 좀 나오잖아요. 그쪽으로 판매하고 있는 강판도 있는 겁니다. 발전소 짓는데 건설로 들어가니까 거기에 쓰이는 강판도 있지만 풍력 터빈의 태양광 패널에 또 강판 쓰인다는 거. 아연도금 강철이 쓰인다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만 19곳이나 건설 중이래요. 근데 여기가 자동차용 강판 다음에 많이 판매하는 데가 건설용 강판이었죠. 그래서 건설용으로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비중이 큰 데가 자동차랑 건설이랑, 그다음에 패키징도 판매해요. 주석도금 강판도, 그 통조림 캔도 해요. 그래서 최근에 그쪽에 대해서 정부한테 로비한 게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이어서 얘기를 할 건데.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카펙스 지출 엄청 늘어난다. 이건 제가 원자재 특집할 때도 얘기했었죠. 카펙스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미국에서만 공장 짓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공장 엄청 짓고 있잖아요. 평택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울산도 S-오일 공장도 들어서고, 이제 전기차 공장들 더 증설하고, 예, 클리블랜드 클래프스가 쓰는 원재료, 그러니까 프라임 스크랩은 30% 쓰는 거고, 나머지 70%는 철강석 원석 쓰는 깨끗한 강판 만든다는 거. 그리고 결국엔 이런 데가 가격을 인상시켜서 마진 크게 남겨먹어야 되잖아요. 2023년도 이미 고정 가격 올렸어요. 톤당 1,400달러로 8% 가격 인상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철강석 자체가 별로 오르지도 않았고, 그런데 가격은 또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철강석이 작년보다 8% 오른 상황이 아니거든요. 진짜 되게 조금밖에 안 올랐거든요. 오히려 작년 초에 비해서는 지금 더 내려간 상황인데, 근데 고정 가격은 올라간다는 거. 아무튼 클리블랜드 클래프스 이런 고철은 안 쓴다. 하지만 현대제철은 이런 고철을 써서 철근을 만듭니다. 현대제철의 동양 제품이 여기는 좀 녹슬지 않은 조각질로 순도 높게 만들려고 하는 제품들 주로 만들고요. 또 EAF가 전기로에서 생산되는 BOF가 용광로에서 생산되는 철입니다. 그러니까 용광로랑 전기로 차이는 순수한 철광석을 녹이는 건 어디서 녹일까요? 용광로에서는 더 높은 온도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녹이기 힘든 것들 다 녹일 수 있죠. 근데 고철 덩어리는 용광로가 아니어도 전기로여도 녹일 수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전기로에서 생산하는 거가 꽤 되는데 고철 덩어리 녹이면 되니까. 근데 여기는 BOF 철강을 좀 많이 생산하죠. 여기가 고철 덩어리는 30% 쓴다면은 70%는 원석 쓴다 그랬죠. 철강석 원석. 여기서 본인네들이 철강석 강산도 가지고 있고 용광로 많이 되는 그런 순수한 철강 만든다 하니까 이쪽에 대한 자부심이 크네요. 2025년까지 전망 봤을 때 38%더 높은 성장률, 3년 동안 전기로에서 생산하는 철강보다 더 성장률이 높을 거라고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HRC는 여기서 많이 만드는 열형 강판이에요. 그래서 열형 강판의 가격 추이가 파란색이고, CLF가 실제로 납품하는 가격이 이겁니다. 고정을 해놓기 때문에 엄청 순간적으로 올랐을 때의 그 가격은 못 받아 먹어도 내려갔을 때 가격은 또 인하를 안 한 채로.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철강석 가격이 내리고 아베형 강판 가격이 많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진을 좀 챙겼다는 거. 이 파란색은 거의 철강석 가격이랑 비슷하게 간다 보시면 돼요. 트레이딩 이코노믹스 나오는 철강석 또는 강철 가격이랑 거의 비슷하게 간다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1년 고정 가격 하니까 철강석 가격 변동폭에 비해서 안정적으로 수입 확보한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철강석 가격 오르면 얘네도 단가 올려서 받습니다. 왼쪽이 20년 6월, 20년 9월에 비해서 2021년 3월에 더 가격이 오른 것처럼 이거는 한번 구조도 얘기하고 싶어서 가져온 건데 고로가 용광로고 전기로가 철근 좀 더 낮은 온도로 녹일 수 있는 전기 용광로라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전기로에서 이런 복연강 제품 이쪽 전문은 어디다? 현대제철. 여기 클리블랜드 클리프스는 강판 전문입니다. 강판. 위로 갈수록 얇고 반짝반짝하게 만들 수 있는 순도 높은 거고 밑으로 갈수록 순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도 되고 덜 반짝여도 되고 근데 이제 밑으로 갈수록 더 무겁겠죠. 그리고 열형 코일에서 한 번 더 가공해야 냉형 코일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말했던 열형 강판 이거 뭔가 깨끗하지 않죠. 1차 가공이라 그래요. 근데 한 번 더 세척하고 한 번 더 또 깔끔하게 누르고 또 한 번 더 다듬고 하면 이제 냉형 강판이 되는 겁니다. 이제 강관은 파이프예요. 이 강관은 천연가스 파이프 그리고 석유 흐르는 원유 파이프. 여기가 많이 만드는 건 열형 강판 자체도 하지만 여기서 한 번 더 가공해서 냉형 강판에 이걸 한 번 더 가공한 아연을 도금하냐 주석을 도금하냐에 따라서 아연을 도금한 건 이제 자동차 판때기, 주석을 도금한 건 이제 통조 링캔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이거 CEO가 얘기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는 거 진짜 눈으로 보게 되기 시작할 거다. 인프라 법안 말로만 나왔는데 이 법안 영향력이 곧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다가올 거다. 그래서 미국 제조업 부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모를 뿐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2분기 실적 때 해준 겁니다. 저도 아직 사람들이 미국 제조업 엄청 지금 커지고 있다는 거 잘 모른다고 봐요. 저도 2020년 아니었으면 미국의 철강주, 미국의 원자재 굳이 보려고 하지 않았을 것 같아. 2020년 이후로 저도 원자재 사이클이 돌아왔다 생각하고 그거 자체도 미국에게 유리하게 미국이 급할 때 이제 원자재 사이클을 오게 한다 했잖아요. 그거는 제 유튜브에 원자재 영상 한 9분짜리 영상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US 스틸 최근에 합병 되냐 마냐로 얘기 많았었는데 여기가 US 스틸을 주당 12달러에 산대요.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계속 뉴스에서는 아직 입찰 경쟁 중이다 하면서 여기를 얘네가 사가냐 아니면 다른 애가 사가냐 이런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여기 클리블랜드 클리프스가 사가면 보통 사가는 데는 안 오르잖아요. 인수를 당하는 애가 오르잖아요. 근데 클리블랜드 클래프스는 본인네가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클리블랜드 클래프스도 같이 반등해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클리블랜드 클래프스 얘네 사면 개이득이라는 거거든요. 이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얘네를 진짜 사게 되면 완전 독점 기업 되는 거예요. 철강석 강산에다가 자동차용 강판 만드는 그 제철 기업 몇 개 인수한 거 있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스틸까지 인수해버리면 철강계 다 잡으려고 그렇게 덩치 확장해 나가는 거죠. 이게 다른 철강기업 입장에서 열받겠지만 만약에 여기 주주가 된다면 얘네가 그냥 철강계 다 씹어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으로 가는 거죠. 어쨌든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근데 US 스틸이 어딘가는 사갈 거예요. 얘네가 팔겠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클리블랜드 클리프스가 사게 되면 약 5억 달러 정도 비용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클리블랜드 클리프스는 그동안 전기로가 부족했다 했잖아요. 근데 얘네는 이미 전기로를 설치해놨어요. 그래서 더 꿀꺽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어. 만약에 이렇게 해서 클리블랜드 클리프스가 USC까지 사버리면 미국에서 철강 업체로 NUE라고 있거든요. 여기가 현재 1위인데 얘네를 능가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은 나옵니다. 일단 얘네를 이겨버리고 싶다 하면 전제 조건으로 US 스틸을 사야 됩니다. 합병 리스크가 어떤 부분이냐 얘네가 사간다 해도 반독점 규제 받을지도 몰라요. 그럼 규제를 좀 덜 받기 위해서 이 회사가 해야 될 일은 로비를 잘해야 됩니다. 맞서도 1년에 최소 1개, 2개 회사는 매년 인수해왔어요. 액티비전 블리자드 너무 커서 걔만 연풀이 된 것 뿐이지 뭐 링크드인이나 깃허브 이런 거 다 맞소가 찔끔찔끔 인수해왔던 거예요. 그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소 반독점 규제 문제 안 됐죠? 빅테크에서 맞소가 로비 금액이 제일 크거든요. 결국 로비 잘하면 미국 안에서 독립하는 거 크게 어렵진 않다 생각하는데 그 액티비전 블리자드 이제 다른 나라도 좀 몇 개 있으니까 이제 문제 되는 건데
여기는 미국 동의 정도 받으면 되는 걸로. 로비 금액으로 2019년부터 엄청 썼죠. 왜냐면 2020년에 실제로 2개의 철강 회사를 인수를 했거든요. 그 전부터 이제 엄청 쏟아부었었네요, 돈을. 그리고 지금도 작년에 비해서 2023년 들어서 로비 금액이 조금 더 올랐어요. 이게 연한회색 1분기, 좀 더 진한 게 2분기, 더 진한 게 3분기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2분기까지 나온 거죠. 근데 로비 금액만 보면 이제 또 감이 안 오잖아요. 어느 정도로 입김이 세냐. 제가 이것 때문에 관심 갖게 됐어요. 8월 16일 날 이 뉴스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얘네가 이렇게 영향력이 강한 애들이었어? 전 세계 철강계를 흔드는 애들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흔들었냐. 그러니까 이 클리블랜드 클리프스가 8개국을 상대로 중국 포함해서 상계 관세 청원하기에 힘을 합쳤다 하면서 특히나 중국의 특정 기업한테는 최대 300%까지 매길 걸로 청원을 한 상황이에요. 클리블랜드 클리프스 이 뉴스 나왔을 때 당연히 올랐었고 클리블랜드 클리프스뿐만 아니라 철강석 자체가 올랐었는데 근데 여기 다행인 거는 우리나라 기업은 포함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랑 호주는 포함이 안 되고 여기 관세 공격 받는 대로 독일도 캐나다도 일부 공격 받는데 거기는 되게 조금 10% 미만인데 이제 중국을 상대로는 100% 때린 데도 300% 때린 데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산 중국산 캔이 많이 들어오니까 본인들 장사 안 된다고 이거 중국산 주석도금 통조림 캔 만드는 기업들한테 관세 부과해야 된다. 클리블랜드 클리프스 얘네가 청원 제기한 거죠. 원래 관세 공격이 정부 자체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비료 만드는데 모자이크랑 CF 인더스트리 걔네들이 합심해서 정부한테 청원을 올려요. 러시아 모로코산 비료 때문에 우리가 안 팔린다. 그러면 정부도 그 로비 받아서 관세 공격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CEO가 무슨 얘기하면서 관세 공격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한 거냐면 미국이 정부에서 워낙 탄소 배출 덜하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탄소 배출 덜하려고 수소 공정까지 도입한다. 생산비 더 들어가면서 강철 생산하는데 왜 탄소 많이 배출하는 중국산 애들이 우리 미국 와가지고 주석 통조림캔 씹어 먹냐 이거예요. 지난 2년 동안 미국에서 불공정한 가격의 주석판 수입이 급증했다. 그래서 중국한테 시장 뺏기는 거 참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하면서 중국산의 관세 공격 들어갈 수 있다. 뉴스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턴어라운 기업 될까? 어쨌든 제가 가져오는 기업들 저평가고 이제 앞으로 오를 여력이 큰 애들 발굴하려고 하죠. 이제 턴어라운드 기업 요건으로 쇼츠 만드는 게 있죠. 네, 위기가 일단 발생이 되는 회사여야 된다. 클리블랜드 클리프스 주가 보면요. 처참해요. 옛날에 비하면. 얘네 100년 넘은 회사여서 차트 역사도 보이는데 옛날에 원자재 버블 때 $100 넘었던 애예요. 지금 10분의 1 토막 난 거예요. 이때야 대충 경영에도 철강석 자체 가격 올랐으니까 그걸로 갔던 건데 철강석 가격 떡락하면서 떡락행 갔다가 전수환이랑 말이 CEO 바뀌고 조금씩 괜찮아진 거죠. 그리고 얘네가 철강석 강사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강판까지 같이 만드니까 이 교체된 CEO가 그럼 위기 관리나 위기 극복 잘하고 있냐? 비용 절감을 잘하고 있어요. 배당 삭감도 비용 절감의 하나고요. 앞으로 카펙스 지출로 연에 7억 달러만 쓰겠다. 그 내년도, 내후년도 그렇고 그 이상 쓰려는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지출 줄이려고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EO 그럼 회복 잘하고 있냐? 또 인수할 땐 과감하게 인수 잘해요. 그러니까 2020년에 그 2개의 철강 회사 인수하면서 코로나 전에만 해도 $10가 안 됐는데 그래도 2021년 26달러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도 $8에서 $25로 한 3배는 올린 거예요. 그리고 회복 단계 CEO가 나름 시스템 잘 도입하고 있는 거 이제 고정 가격제 1년마다 고정 가격 설정하는 것도 만약에 고정 가격을 진짜 뭐 한진해운처럼 10년 설정하고 이러면 리스크 있게 보는데 그런 건 아니고 또 아예 또 고정 가격 안 해도 그것도 문제죠. 너무 유동적이어도 매출이 어디까지 나올지 예상이 안 되니까. 그래서 더 낮은 비용 절감하고 있어요. 고정 가격은 조금씩 다시 높이고 있고 이제 자동차 판때기로 이제 2022년에 톤당 1,300달러였다면은 1,415달러 올렸습니다. 장기 전망. 미국에서 온쇼어링, 리쇼어링 비슷한 말이에요. 미국에서 나간 제조업들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인텔도 미국에서 지금 공장 짓고 있는 거고 뭐 인텔뿐만 아니라 코닝도 스탠리 블랙앤데커 이런 애들도 중국 사업을 축소하고 미국의 설비를 더 늘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설비 투자 더 들어가는 게 돈을 이중으로 쓰는 거죠. 있는 설비에서 빠져나가고 본국으로 돌아오려면 본국 설비는 또 새로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철강, 아병, 강판 이런 수요 기대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철강석 원석 가격 상승하는 것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미 러시아 철강석은 수출 제재하고 있죠, 미국이. 앞으로 저는 공급 부족 이슈가 더 나올 거라 봐요. 그런 걸로 철강석 원석 가격 더 올릴 거라 봅니다. 또 철강석 많이 나는 데가 호주도 있어요. 호주에서 우리 수출량 줄이겠다 뭐 이런 말을 지금 한 건 아니지만 이런 얘기 하는 것도 공급 부족 이슈가 되는 겁니다. 철강석을 또 많이 수입하는 데가 중국이잖아요. 중국 때리려면 철강석 가격 올리면 아주 쉽게 때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한번 봐봤습니다.